통일교 특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모양이 점점 재밌어지는 게 그 우리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같이 단식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지금? 그런 보도가 있어요?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할 가능성도 있겠다. 본인들의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생각은 들어요. 사실 저는 뭐 이제 방송에서 장동혁 뭐 하냐 도대체 뭐 이 당내 분란이나 일으키고 본인이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을 뭐 공천을 주겠다, 뭐 당무가 그 감사할 때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가 제일 못 싸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필리버스터 하면서 약간의 그 재미를 본 것 맞죠. 같다.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 뭐 이렇게 우리가 장동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과 장동혁은 사실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결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결이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네. 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준석하고 한동훈은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예요.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나? 맞아요, 이준석하고 맞아요. 본적 한동훈하고 없다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따로 맞아, 본적 맞아, 없다고. 맞아. 한동훈 쪽에서 한번 이준석 만나려고 하다가 저 사람은 저 정치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도 언론 플레이를 할 것 같다. 이준석이 나가가지고 약간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무산된 적이 있대요. 한동훈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은 이준석을 어떻게 보냐면은 약간 성대모사 해볼게요. 그분은 약자를 공격하는 분 아닙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장애인 공격하고 여성 공격하고 이런 거는 보수가 가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저거는 저 이상한 보수다. 그것도 이런 마냥 틀린 말은 아니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쪽의 입장은 뭐냐면은 한동훈 뭔데? 걔는 윤석열이 와. 끌어줘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 한번 하고 나는 밑바닥에서 노원에서 그 험지에서 3번 떨어졌지만은 여기서 하고 내 힘으로 당대표 내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치의 밑바닥부터 다 올라와서 선거는 내가 제일 잘 치르는데 한동훈은 뭔데 쟤 낙하산이 아니야?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서로에 대한 발언은 다 맞는 말이네. 평가는 좀 정확해. 평가는 상대적으로 정확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준석이 얼마 전에 정치 시그널인가 그 저기 동아 채널 A 아침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한동훈한테 찌질하다고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단계에 한동훈의 이름으로 이준석을 공격한 게 있었는데 이거 진짜 맞냐? 찌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벌 의식이 상당하고 그래서 장동혁이랑 이준석이 물론 비상계엄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는 결이 다르지만은 예. 손을 잡을 유인이 상당히 있다.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 우리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과 손잡는 장면, 함께 단식을 하는 장면 연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돗자리를 깐 사람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의 전략이 장동혁 체제에서 한동훈을 내치고 이준석을 품어 안겠다. 이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했거든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 별로 놀랄 일은 아닌데 결국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마치 무슨 삼국지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당권 내지는 그 TK 중심의 기득권을 가지고 누가 왕자를 차지할 것이냐. 결국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지금 비춰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최근에 한동훈, 김문수 러브샷 했죠? 그걸 네.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비판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와, 그 한동훈하고의 연대 너무 충격적이다. 무슨 부정선거론까지 품냐라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은 김문수보다 더 센 전환길의 친구 장동혁을 지금 품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그런 평가를 그러니까 받겠습니까? 부정선거 어떻게 할 거야? 계엄 어떻게 할 거야? 내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바로 물어보죠. 그 예. 딜레마 지점에 사실은 한동훈이 빠져 있는데 한동훈 대표 빠져 있는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 첨벙하고 지금 들어가는 격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그 비판과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그 넘어야 될 산들이 지금 많은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이 통일교 특검도 이준석, 장동혁 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혼자 메시지로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모순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벽을 또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할 수 없는 투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단식하면서 나름의 본인들이 한 몇 주간 이 언론 지면을 그냥 좀 장식하는 정도의 효과밖에는 없을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얻을 거보단 잃을 게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준석 대표는 삼지대를 지금 해보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낙연하고도 손잡고 뭐 한동훈은 안 돼. 근데 또 장동혁은 돼.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권력 투쟁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한 관건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의 필리버스트가 끝났고 그 바로 이제 한동훈의 응답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시간이 꽤나 소요한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 요 메시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 그냥 기본은 해야 되겠다. 뭐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이거 정치적 입장을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든 그 보수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어요. 이틀짜리긴 하지만은 딱 단식 한 날과 단식 한 다음 날 아니, 필리버스터 한 날하고 날과 다음 날 딱 이틀짜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본인도 한동훈이 가장 자기를 내세웠던 게 내가 가장 열심히 싸웠다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민주당 정부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칭찬하는 게 굳이 나쁠 건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이게 결국은 여론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한동훈이 장동혁을 칭찬했다기보다는 나는 뭐 잘한 거는 잘한 걸로 칭찬하는 사람이야. 근데 저쪽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 약간 이런 여론전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장동혁은 물과 기름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상극이구나 완전히. 네, 제가 그 어제였나 그 SBS 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은 그게 굉장히 오래 쌓였어요. 굉장히 오래 쌓였던 게 그 장동혁은 한동훈이 그 대표 시절에 본인이 이제 최고자연 수석 최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뭐 사무총장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본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차 탄핵 표결 1차 때는 이제 부결됐고 2차 탄핵 표결 때 친한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표결 직전에. 네.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의원들 친한계로 알려진 여러 뭐 한지아 의원도 들어가고 박정훈 의원도 들어가고 뭐 모르겠다 장동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막 찬반이 팽팽했대요. 이거는 표결해야 된다. 찬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몇 분이 있었고 몇 명은 그거 원칙적으로 맞지만 이거 하면 우리 다 죽는다. 당내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반대론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네 하기로 한 거죠. 하기로 했고 그런데 장동혁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회의 선사. 굉장히 똥 씹은 표정 혹은 심각한 얼굴 한마디도 안 하가 이제 나갔어. 그 자리에서. 한동훈이 나갔어. 한동훈이 나간 다음에 옆에한테 면장도 못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면장도 못할 사람 이렇게 프로 비판할 때는 진짜 팩트예요. 진짜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메시지 낼 때 윤어게인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다 틀렸는데 이준석이 한동훈이 장동혁이 물릴 때는 기가 다 막히게 팩트야. 정확하게 가. 서로가 다 네. 팩트야. 뼈 때립니다. 진짜. 면장도 못할 사람 이렇게 할 정도로 감정이 이미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는 거 나중에 이제 그 한동훈이 장동혁을 불러서 이렇게 면담해서 나갈 때 그 사진 유명한 거 있어요. 한동훈은 웃고 있고 장동혁은 이러고 나가는 거 있잖아. 그게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미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별로 의미 없다. 크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큰 아니 근데 의미는 저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정치권만 관찰하신 분들은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마치 이제 한동훈과 장동혁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한편이었고 한때는 좋은 코어기였다. 이런 식의 상상력에 기반을 해가지고 둘이 갈라진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둘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같이 일하기 전에 전사가 있습니다. 그 전사가 뭐냐면은 한동훈이 중앙지검에서 3차장 검사를 할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농단 수사를 했거든요. 그 수사 대상 범주 안에 물론 피의자는 아니었지만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적으로는 뛰어난 판사였기 때문에 그 대법원에 속하면서 국회에 파견 업무를 하는 판사였는데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도 그 범주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코트를 무너뜨린 게 바로 한동훈의 검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감정이 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한동훈이 대표로 등극한 다음에 사무총장으로 써서 본인도 의아했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있다가 좋아졌다가 알고 보니 그때 그놈이구나 해서 지금 같은 악감정을 가진 건데 그 전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왜 갈라졌을까 이런 식으로 주목을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이게요, 그 한동훈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수 진영에서 나름 뭐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그나마 중도에서 들어줄 법한 얘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그쪽 국민의힘 표를 노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가 뭐냐면요, 국민의힘을요 정상으로 전제를 하고 들어가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상성을 잃었고 정당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전제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뭐가 문제냐면 국민의힘을 정상으로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나름 의미 있죠. 아, 그 큰 정치인이야. 장동혁은 나를 해하려 하지만 나는 장동혁 잘한 건 잘했다고 해. 그럼 그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놀고 있네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당원 게시판부터 처리하자라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합리적 전제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고, 또 하나는 계속 한동훈 대표도 당신과 민심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과 서가 있으면 남과 북이 있잖아요. 두 개를 묶을 수는 없어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든지 그렇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야지 결판이 나는 건데 두 개를 동시에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양쪽에서 버림을 받죠. 지금도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민심을 택해가지고 뭐 계엄도 혼자 다 막은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선전전을 했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내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는데 그걸 막는 장동혁 대표의 행위를 노고를 취하고 잘했다라고 하면은 모순이 또 발생하잖아요. 자기 안에서 내부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 대표를 팬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 없이 그냥 한동훈 대표가 가는 방향을 무조건 따라갈 거야라고 하겠지만은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행보가 왜 이러는 거야? 갈짓자로 오늘은 오른쪽 깜빡이고 내일은 왼쪽 깜빡이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선택이 필요하고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국민의힘을 그럼 나와서 창당을 해서 승부를 보든지 네. 아니면 장동혁 대표랑 그냥 화해해서 어떻게 뭐 무릎을 꿇고 들어가든지 뭔가 정리가 돼야지 양쪽을 다 가져가겠다. 이건 저는 굉장한 욕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야권 안팎에서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이분도 참전을 하였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이분 뭐라고 말을 했냐면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이재명 정부가 공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지금. 야인 되니까 맞는 네. 말 하시네. 그러니까 원래 아까 계속 얘기하자 남 얘기할 때는 다 맞는 거야. 자기 얘기만 안 맞아. 다 맞아. 아니 근데 이거는 저도 사실은 다른 데서도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물론 이제 뭐 민주당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야 경찰이나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전재수 의원이나 당연하죠. 임종성 있죠. 의원 뭐 네. 있잖아요. 여기 있죠. 네. 근데 원래 이 통일교의 유착 관계로 봤을 때는 그 친화성으로 봤을 때는 국힘 쪽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5일 날 그러니까 대선이 3월 9일이었고 3월 5일 날 그때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맞습니다. 선수들 네. 쫙 면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후원금 내고 뭐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후원금이 어디까지 불법인가, 특히 쪼개기가 이제 어디까지 불법인가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때 이제 그 한학자가 우리는 Y다 이렇게 결정해버렸잖아요. 윤석열. Y는 윤의 Y. 예, L이 아니라 이재명의 L이 아니라 우리는 Y다. 그러니까 사이비가 사이비를 알아본 거지. 그러니까 친화력 막 땡기는 거야 그냥. 나쁜 거 보면 먹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 단 거.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Y다 하는 순간 이미 정리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쫙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사람한테 많이 했을 테고 컨택을 했을 테고, 이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 그렇겠죠, 때는 당연히. 이제 이 선수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특검 역두루킹 봅니다. 역두루킹. 역두루킹이다. 네. 네. 역두루킹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줄줄이 달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를 보면 역시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이제 2번째 맞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또 말은 맞아요. 요 말 자체는 네. 떼고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뭐 김준일 대표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결국 한학자라고 하는 홀리 마더가 누구를 지목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대통령은 한 명 뽑는 건데 윤석열을 지목했고 윤한테 베팅을 했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집단범죄, 조직적 유착을 통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훨씬 덩어리가 크고 심각한 거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해저 터널이 됐든 뭐 지역에 현안들이 있으면은 민주당 사람들도 일부 후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뭐 후원 자체가 범죄가 되진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진단이 된다면 그건 개인적 일탈일 가능성이 높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것도 당연히 처리해야죠. 근데 그건 개인적 일탈이고 국민의힘 거는 조직적 집단적 범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도 너무 높기 때문에 전 이거는 정말 뭐 역드루킹에 해당하는 본인들이 주장해놓고 본인들이 당하는 지금 그 경우의 수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통일교의 내부 문건이 3천여 쪽에 달하고 대부분이 다 이제 참 어머니인 한학재한테 특별 보고한 문건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이름 횟수를 언론이 헤아린 바 문건에서 전재수는 7차례 등장했다. 임종성은 19차례 등장했다. 둘 다 민주당이죠. 김규환은 29차례 언급됐다. 우리 윤석열 님도 29차례 언급됐다. 언급되는 순위, 상위 윤석열이 단연 많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표징은 어떤 걸까요? 아니, 뭐 당연히 윤석열 쪽에 이제 줄을 서기로 했으니까 윤석열이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천정궁에 이제 뭐 누가 방문했느냐, 나경원이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 예, 뭐 이런 거 그게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하죠 일단은. 근데 물어보면 안 돼요. 예, 물어보지 말라. 짜증을 내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천정궁에 누가 갔느냐. 왜냐하면은요 천정궁에 간 거는 죄는 아니에요. 간 거 자체는 문제가 그렇죠. 누가 아니죠. 도덕적. 근데 천정궁에 갔으면은 저는 51%의 확률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천정궁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 권성동도 그래서 본인은 이게 권성동이 기소가 된 게 2022년 1월 4일에 윤영호랑 세계일보 부회장이랑 뭐 다른 한 명이랑 이렇게 4명이서 만났어요. 그때 돈 받을 때 1억 원 받을 때. 그래서 절반에는 왕자 써 있었고 절반에는 이제 그러니까 5천만 원은 권성동 거, 5천만 원은 이제 뭐 그런 거였죠. 윤석열 거였겠죠. 근데 그 다음에 2월, 3월에도 천정궁 갔거든요. 그때 한학자한테 절하고. 근데 쇼핑백 받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기소 내용에는 없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나왔지만. 네,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도로 거기 가면은 그냥 원래 받는 거다. 뭐가 됐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갔는지를 일단은 밝혀내야 되는데 아무리 뭐를 이거저거를 해봐도 훨씬 많을 거예요. 국힘이. 근데 거기 저는 가서, 이게 예. 지금 TM이라고 하잖아. 트루 마더. 네. 그렇죠. 참 어머니. 보고서 네. 이름이 TM인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서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 수사하자는 거고 또 특검까지 민중기 특검까지 수사하자는 거고 거기 이제 개혁신당 힘을 보태고 있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조직적 집단적 범죄 이거 아직 들 나왔다. 즉 국민의힘 인사들 더 수사하자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법을 단일 법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모순됩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다르니까. 때문에 하나의 특검에 담는 건 불가능하고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둘을 쪼개서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특검 1, 특검 2 이렇게 정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수사하는 특검을 정해가지고 서로를 수사하는 이건 가능한데 그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특검 가지고 서로 뭐 네가 크냐, 네 내재가 크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국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국수본에서 이 부분에만큼은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성역 없이 해낸다면은 그럼 특검에 대한 얘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뭐 정치적 공방만 하고 끝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이재명 정부 하이기는 합니다만은 전 국수본에서 특검 얘기가 좀 사그라들 정도로 본인들의 좀 의지와 수사 실력을 좀 발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건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대목을 언론 지상에 나온 것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한 일본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2021년 11월 서신 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한미일 3개국의 일체화 촉진에 있어 역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뽑히는 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통감하는 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고 윤석열이 취임 당일을 다룬 문건에는 천정궁 상공과 국회 상공에 무지개가 떴다. 한학자 총재가 대단히 좋은 징조다라고 평가한 대목도 있다라는 그런 전언이 좀 있습니다. 박수환 씨.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신규 변호사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출범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 안에 국수본 수사해가지고 수사 결과가 나와. 근데 국힘이 훨씬 많아. 그렇게 되면은 국힘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더 정치적으로 뭐 편향됐다 얘기는 하겠지만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우기면 정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계속 통일교 특검을 노래를 불러왔는데 원래 우리가 특검이라는 거는 지난 3특검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그렇지. 동의를 한 거지. 아니 원래 수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사 조직이 또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걸 뺏어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하고 있는데. 걸 뺏어온 경우는 없죠.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안 믿는 거야, 뭐 윤호개인을 믿고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을 안 믿는 집단이니까 전 거기서 뭐 외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일단 국수본이 과정과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수사적인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은 특검에 대한 여론도 저는 불식시킬 수 있고 이거 지금 같은 특검 안에 담을 수 없는 주장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것도 뭐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하자 그러고 또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또 헌재에서 하자 그러잖아요. 추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추천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단일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럼 대법원도 하나 추천하고 헌재도 하나 추천해서 올리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헌재가 추천한 쪽으로 할 가능성이 또 현실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국민의힘은 이 특검 또 인정 못한다 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지금 저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국수본이 저는 실력을 좀 한번 발휘할 또 기회도 되지 않나. 아니 그런 생각도 문제는 듭니다. 특검 추천도 추천인데 지금 수사 대상을 놓고도 통일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이 재밌는 것은 통일교만 넣은 게 아니라 신천지도 첨가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조국 혁신이나 조국 대표도 홍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특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원래 특검은 수사 범위 뭐 기간 뭐 이게 누가 특검하는 애는 다 타협으로 하는 거니까 합의로 하는 거니까 신천지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홍은 원래 자기가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뭐 통일교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경선 과정부터 윤석열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손해 봤다라고 믿는 그렇죠.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거 밝혀내야 된다라는 본인의 정치적 이유 뭐인 것 같고. 뭐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게 그 내용인즉슨 결국은 그러면 당원 명부를 또 까야 되는 거니까 국회 입장에서 보면 왠지 있을 것 같아. 느낌에. 있을 것 같지. 느낌에 그러면 왠지. 이제 압수수색 또 당해야 되고 뭐 당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받을 것 같다. 뭐 그 생각 들어요.